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스리 동지. 나는 동지가 조선노동당 창건 79돌째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4년 11월 1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나는 동지께서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으로 선거된 나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2013년의 조선 방문은 나에게 맑고 아름다운 나라인 조선과 벗들을 귀중히 여기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에 대한 대단히 많은 훌륭한 인상들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지난 74년간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어 온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엔남 당과 국가와 인민은 위엔남과 조선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언제나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두 나라가 2025년에 외교관계 설정 75돌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쌍무 친선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利益에 부합되게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을 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동지께서 건강하실 것과 숭고한 중책 수행에서 보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르옹끄엉, 2024년 11월 1일 하노이.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좌우고에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일도선 문화정서 생활 기지들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여러 차례나 찾으시고 백수십 차의 가르치심을 주시며 훌륭히 변모시켜 주신 여기 중앙동물원으로는 올해만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기자와 만난 안미양 강사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중앙동물원의 존경을 안아오시기 위해서 바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노고가 뜨겁게 오려온다고 하면서 위대한 어버이의 순간 인민 사랑을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우리 동물원이 오늘과 같이 국보적인 문화정서 생활 기지로 훌륭히 꾸려지게 된 데는 정말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26일 우리 동물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세계적인 동물원을 훌륭히 꾸릴 때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날 동물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을 멋있게 꾸려 인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문화정서 생활 기지를 또 하나 마련해주게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물사들의 관람을 위한 앞선 방법을 받아들이는 문제, 조리사들의 특성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설계를 고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동물원 개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설계 형성안도 지도해 주시고 강력한 건설 역량도 편성해 주시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개건 중에 있는 중앙동물원을 찾고 찾으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중앙동물원의 정문을 동물원의 특색이 살아나게 건설하고 철갑상어 못을 꾸릴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요소와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개건공사 전 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중앙동물원은 사회주의 문명국의 치모에 맞게 훌륭히 변모될 수 있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6년 5월 완공을 앞둔 우리 중앙동물을 또다시 찾아주셨으나 바로 이 자리에서 중앙동물원 정용을 바라보시던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호랑이를 형상한 본관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희열과 낭만에 넘쳐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이민들에게 훌륭한 문화 휴식 조건을 보장해 주려는 당의 의도가 또 하나 실현됐다고 대단히 만족하셨으나 그러시면서 이제 중앙동물원이 문을 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더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때 우리도 우리 이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땀 흘리며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의 종업원들은 누구나 중앙동물원은 단순한 동물사가 아니라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해주는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앙동물원이 개건 현대화된 이후에도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14종의 200여 마리 동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에도 10월 2일을 비롯해서 두 차례씩이나 시추, 개를 비롯한 9종의 36마리 동물들을 또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원에서는 동물 사냥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이런 수준을 높여서 번식들을 하였는데 올해 조선범과 반달곰을 비롯해서 60여 종의 동물들이 200마리의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물 사냥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시방역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원을 찾아오는 많은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 운영 사업과 함께 봉사활동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지금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중앙동물원이 인민들에게 웃음과 희열을 안겨주는 즐거운 휴식 장소로 동물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는 교양 거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국제축구연맹 2024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 총사에서 만나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가슴속 깊이 안고 우리의 여자 축구 선수들이 달리고 달려 자랑스럽게 쟁취한 승리는 온 나라의 낙관과 희열을 더해준 고무적인 경사로 애국적 장구로 된다고 평가해 주시면서 이 하나하나의 소중한 성과들은 특유의 호소력과 가마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을 더욱 단합시키고 활기 넘친 투쟁의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다고 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이번에 국제축구연맹 2024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의 승전 소식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신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2024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맞다다른 강팀들을 모두 물리치고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10월 13일 우리나라의 김금용 선수가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경기에서 영예의 1위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국제축구연맹 2024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가 도미니카에서 진행됐습니다.
준결승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말진 팀으로 알려진 볼그련능은 우리 팀의 성승권 책임감독이 적용하는 경기 전술에 대해 평하면서 빨리 득점하고 완강히 방어하며 공장학에서 우세를 차지하는 그의 독특한 전술이 큰 효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10월 30일에 진행된 준결승 경기에서 우리 팀은 11월 3일 도미니카의 펠릭스 산체스 경기장에서는 우리나라 팀과 유럽의 최강팀인 에스파냐 팀 사이의 결승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팀의 초차기로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팀은 화면에서 오른쪽 자리, 에스파냐 팀은 왼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 정말 시작하자마자 가장 공격들이 되고 있는 우리 팀 선수입니다. 공제전 최선. 기술과 공격력이 좋은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동계원구역에서 살고 있는 내고양 여자축구 선수단의 문직이 박주경 선수의 가족, 내고양 여자축구 선수단의 성승권 책임 감독의 가족, 압록강 체육단의 전일청 선수의 가족을 비롯해서 온 나라의 가정과 인터들에서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의 감차고 장난 경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최강팀인 에스파냐 팀의 9번 세브라 선수가 넣은 골이었습니다. 전일청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들이 이 신념, 배짱, 기술 정말 멋있습니다. 조선의 번때, 조선의 기상, 조선의 배짱을 온 세계 체육에서도 세계에서 당당하게 큰소리 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신심 가지게 됐습니다. 드디어 전후반 경기 시간 다 됐습니다. 두 팀은 11m 차기로 승부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관람자들과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기 위한 11m 승부차기. 다섯 번째 마지막 차기에 나선 우리 팀의 12번 강유미 선수. 강유미 선수는 리명수 체육단 선수입니다. 강유미 선수가 득점하면 우리 팀이 월드컵을 쟁취할 수 있는 시각입니다.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과 이 경기의 실황을 보는 각국의 축구 애호가들, 시청자들의 긴장한 눈빛이 강유미 선수에게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슛! 예, 골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승 경기에서는 우리 팀이 11m 승부차기 4대3 하여 우리 여자 축구팀은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3차례나 월드컵을 들어올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온 나라 인민들은 이번에 우승한 우리 선수들의 경기 모습에서 조선 여자 축구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우리 여자 축구의 미래를 확신성 있게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가의 명예를 온 세계에 떨친 조국의 장한 딸들에게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줍시다. 지금 체육부문에서 매진하고 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와 격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장한 딸들 17살 미만 여자 축구 선수들이 정의자의 자부심을 안고 세 번째로 들어올린 월드컵을 안고 금메달을 안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이 기다리는 어머니 저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구치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자. 평양 지하상점에서 지난 1일에 개막된 전국 수산물 가공제품 전시회 2024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동에서 나오는 대구와 청어, 고등어를 비롯한 22여 가지 물고기야 우리 공장 양어장에서 키우는 철갑상어, 영종어를 비롯한 물고기를 가지고 40여 종의 가공품을 이번에 출품하였습니다. 모든 생산 공정들이 식품 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서 질이 확고히 담보된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민들의 수요를 많이 충족시키고 우리 수산물직 매점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식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죽속 제품들과 스피룰리나 간사탕을 비롯한 건강식품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선 단위들의 경험이랑 보면서 새로운 가공 기술을 전시회는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서로의 기술과 기능을 공유하면서 생산자들의 개발 요리를 높여주고 단위들 사이의 경쟁을 극복하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봄이면 온갖 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진한 실록으로 단장되던 수도 평양에 풍요한 가을 계절이 한창입니다. 화성고리로부터 보통강 기술계 경로도, 솔리마고리를 비롯한 웅장 화려한 고리들, 곳곳마다에 꾸려진 공원 유원지들이며 모란봉, 령왁산과 같은 명산들에 이르기까지 온 수도가 울긋불긋하게 물든 단풍 속에 묻혀 더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펼쳤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텔레비전 기자 촬영가들이 평양의 단풍 경관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촬영 당시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씨였고 맑게 개인 날씨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단풍은 해발고가 높고 기온이 낮은 북쪽 지방에서부터 먼저 들기 시작해서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물드는데
낮은 지대에 위치한 평양에서는 대체로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단풍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올해는 날씨 조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단풍이 10일 정도 늦게 졌는데 평양 지방에서는 현재 단풍 경치가 최절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여기 천리마거리에는 1970년대 오보이 수련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거리 건설자들이 많이 심은 운행나무가 대표적인 원림수종인데 가지마다 무성한 운행잎들이 온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퉁치수리한 보통강 기술계 훌륭하게 일도선 경루동의 호화주택들의 모습도 아름다운 단풍 잎새와 어울려 더욱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의 중심에 자리 잡은 만수대 거리며 화초공원, 대덕문과 같은 역사 유적들도 단풍 계절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이채로운 가을 풍경을 펼쳤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 사랑의 손길에 또 받들려 나날이 훌륭하게 변모되는 수도의 모습을 더더욱 아름답게 단장해주는 평양의 단풍 계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에 대한 끝없는 사랑, 내일에 대한 열렬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살육행위에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2일 팔레스티나 서식통들이 전한 데 의하면 1일 아침부터 이스라엘군이 누세이라트 피난민 수용소에 무차별적인 공습과 폭격을 가해서 42명을 살해하고 15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인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43,314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수단에서 지속되는 무장 분쟁의 후가로 산모와 어린이 사망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산모 사망률은 10만 명당 295명, 어린이 사망률은 1000명당 51명으로서 세계적인 평균 사망률보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정부는 임신 및 해산 과정에 사회적 보호와 의료상 방조가 부족한 것으로 해서 산모와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피난민 시설들의 실태가 한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군과 반정부 무장 세력 사이의 분쟁으로 이 나라에서는 많은 보건시설들이 파괴됐으며 의료품이 부족해서 전염병이 만연되는 등 심각한 보건 문제들이 산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파냐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최근 폭우에 의해 발생한 큰 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사망자 수는 205명으로 증가하고 행방불명자 수는 1,900명에 달했으며 수만 세대의 살림집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사회교제망에 게재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큰 물로 승용차들이 떠내려가고 다리들과 철도역들이 파괴됐으며 사람들은 집 지붕과 자동차 위에 올라가 구원을 청했다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발렌시아주에서는
약 80km에 달하는 솔길과 100개의 도로가 파괴돼서 교통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레이저 소결 기술을 이용하는 서형 3D 인쇄기입니다. 이 인쇄기의 특징은 다른 3D 인쇄기들과는 달리 얇은 실이나 수지를 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인쇄용 가루를 원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쇄 과정을 보면 축조판 위에 얇은 층의 가루를 뿌려준 다음 인쇄물의 구조에 따라 형태를 따라가면서 고강도 레이저를 쪼여줍니다. 이 인쇄기로는 형태가 매우 복잡한 물건도 쉽게 인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의학자들이 전한 데 의하면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남새와 과일들로서는 버섯과 푸른 꽃 양배추, 사탕무, 시금치, 둘쭉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버섯에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위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으며 푸른 꽃 양배추에는 식용섬유와 비타민C, 철분 등이 풍부히 들어있어 심장병과 일부 종류의 암과 같은 만성질병의 발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탕무는 질산염 함량이 높은 것으로 해서 피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육체 활동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시금치는 생물 활성 화합물들과 영양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인식 능력의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칼륨 함량이 보다 높은 것으로 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둘쭉에는 장수를 촉진할 수 있는 안토시안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므로 여러 가지 로인성 질병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식사에 둘쭉을 포함시키면 건강이 개선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아침 기온 변화가 심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11월에 들어와 어제까지 아침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부터 대륙 고기압이 영향을 받아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는데 오늘 전국 평균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0.2도로서 어제보다 7.8도, 평년보다는 1.2도 낮아져서 약간 추운 날씨였습니다. 특히 어제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이상이었지만 오늘은 북부와 중부 이남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내려갔고 특히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부전에선 령화 10도 이하로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8일 아침까지도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으나 9일부터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선 새벽과 아침이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백두산에서는 백두산 특유의 기상상태를 보여주는 자연현상들이 여러 시간에 관측됐습니다. 이곳은 비료봉에서 촬영한 자료인데 아침 6시 50분부터 7시 사이에 대지를 붉게 물들이며 아침 해가 서서올랐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개이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름철에 비해서 비교적 구름이 적게 끼는 계절이지만 오늘은 마치도 한여름철과 같이 도밀구름이 밀려들면서 백두산 경관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더해줬습니다. 특히 오늘 백두산 천재 수면에서는 고충물 온도가 아직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물 한개가 피어올랐는데 현지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기에는 이런 현상을 9월경에나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백두산에서 바람은 동풍이 초당 최고 7m 정도까지 불었고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6.3도, 낮 최고 기온은 령화 14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백두산에서 지용의 용량으로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거기압과 지형의 용량으로 백두산 지구에서 새벽에 흐려서 산발 쪽으로 1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추락해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추락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소리가 내리고 황해남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며칠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15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추락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추락해야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추락해야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추락해야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추락해야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추락해야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추락해야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추락해야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추락해야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추락해야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추락해야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추락해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바다,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소위 해상과 강원도, 함경남도의 먼바다에서 북서풍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연안 수역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최고 2m 정도로 먼 바다에선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가까운 바다에선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추락해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의 먼바다와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해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